교수께서 남북 단일팀 관련 언론 보도 분석, 평창 동계올림픽 보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북 단일팀 관련 언론 보도를 좀 분석했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에 취재하시는 기자님들도 출신들도 많고 또 학계에도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실 언론의 영향은 큽니다. 사실 언론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공중들,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남북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 어떻게 만났고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는 신문을 통해서 아직도 신문의 영향이 특히 크죠. 우리 대학에서도 총장님 책상 위에 항상 대학 신문이 매주 이렇게 놓여지고 총장님이 이 여론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특히 복잡한 이슈, 중대한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이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어떤 남북체육교류, 특히 지난 평창올림픽 단일팀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신문을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또 비판하고 또 대안도 제시한 이 대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론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문 스포츠인, 전문 체육인 이렇게 우리 소개를 하시고 있는데 요즘 전문 팬들도 많거든요. 전문 체육 팬들, 전문 스포츠 팬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많은 공중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그런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하나가 어떤 스포츠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통합, 감동, 어떤 공론장,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언론이 어떻게 살려주고 있는가, 언론이 어떻게 재현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다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정파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언론의 어떤 논조의 차이들 이게 남북체육교류 보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2018년 1월 초부터 2월 하순 평창올림픽 끝나는 시점까지 약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어떻게 단일팀 이슈를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보도를 했는가 그 수, 일단 보도의 어떤 빈도, 그 다음에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는 내용 분석만 맡았지만 또 스포츠 전문 기자들 몇 분의 의견도 들었어요. 물론 이 파트, 마지막 파트는 뒤에 유상건 교수께서 잘 발제를 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 현장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제 해석의 한 거를 또 보충을 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걸 보면 갈등 사회, 요즘 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오죽 갈등이 심하면 이제 스포츠도 갈등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왔고 또 언론에 의해서 갈등 이슈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론 보도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갈등이 오히려 조정되고 해소돼야 되는데 사실상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이 꼭 정치만이 아니라 생활 영역, 우리 생활 속에서 요즘 인천의 그 수돗물 문제 때문에 드디어 집회를 주부들이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활 영역에서 갈등의 문제, 얼마 전에는 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시위도 하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젠더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어떤 병역 어떤 문제, 이주민, 장애인 문제 이런 다양한 갈등 이슈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옛날에는 주류 언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문제. 또 미디어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제 기자들도 현장의 기자들도 새롭게 변한 미디어 환경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독자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시청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이 조직화되고 동원되고 또 참여하는 그런 공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언론은 속성상 갈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립과 자극적인 보도. 그래서 뭔가 이슈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립, 충돌, 갈등을 선호하는 저널리즘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결국 제가 이제 연구하려는 제가 이번에 연구한 또 결국은 단일팀 이슈가 정말 체육교류, 남북체육교류와 어떤 평화를 위한 물꼬를 트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갈등 이슈로 점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언론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를 그 2달간의 기간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자 출신의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갈등 유발형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저널리즘 철학이 빈곤하고
정파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경영 우선주의, 광고를 비롯해 경영 우선주의에서 오는 부실한 전문직의 제도화가 있다. 단편적 기사 쓰기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단신 위주의 기사들이 많다. 이렇게 이재경 교수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공식적 정보원 의존, 받아 쓰는 발표저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우대받는 거죠. 저한테도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아마 그 어떤 영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직책을 맡고 있다. 그 기자들이 너무 쉽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접촉해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리고 또 몰려다니는 어떤 그 기자실 중심의 어떤 보도 형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성, 정파성, 뒤에 대기자가 제한 어떤 지적도 하고 있지만 클릭수에 영향하는 요즘은 그 상업성이 클릭수에 영향하는 그런 보도 형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쭉 사례를 내겠는데 이게 뭐 사실 진보 보수 정권 망라에서 지금까지 언론의 정파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의학분업 논쟁 때는 오히려 한겨레 신문이 덜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했던 그런 경향이 분석된 그런 연구 결과도 제시됐고요. 또 광우병, 천안함 사건 어떻게 보면 참 전혀 정치적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학적인 이슈, 건강상의 이슈 또는 어떤 재난, 국민적 슬픔까지도 정파성이 개입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북 문제와 언론 보도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문이 논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나 팩트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전망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사를 쓰는가 이런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만큼 요즘 교육의 역할, 사회화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지만 대학생들이 수업보다도 저는 언론,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저는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사회적 커리큘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의미, 저도 이번 발제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해서 체육 관련 논문들도 좀 읽고 또 체육 쪽에서 나온 언론의 체육 관련 보도, 남북 체육 교류 보도에 대한 논문들도 열심히 좀 탐독해서 스포츠 또 체육학계에서는 언론의 남북 체육 교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좀 연구를 해서 제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문의 중요성. 아직도 여전히 신문이 의견 리더 신문이다. 오피니언 리더 역할. 어디서 오피니언 리더냐면 언론사 내에서도 신문이 가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이 아직 있다라는 전자에서 또 이거는 신문사 언론사 내에서의 어떤 의제 설정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양대 신문을 검색을 물론 진보 보수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카인즈 뉴스 검색 우리 언론지능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비교적 완전히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검색에 활용되고 있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빅카인즈 뉴스 검색을 통해서 1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사를 전수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학원생이 협의해서 단일팀이 그냥 단순히 언급되거나 그냥 지나가면서 언급되는 또는 여야 정치 공방 정도로 언급되는 기사들을 삭제하고 모두 263건의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시기별 분포를 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세 가지 시기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1월 1일 김정은 그 신년사가 알려진 이후에 1월 10일 정도까지는 비교적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북한의 참가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는 갈등의 잠복기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단일팀 제안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이게 증폭기, 갑자기 갈등 이슈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립이 고조된 시기, 단일팀이 체육 이슈에서 사회 갈등 이슈로 부상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갈등 소강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단일팀이 들어와서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전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 이게 정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 어떤 공감, 어떤 민족이 하나라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킬 그런 역할을 사실상 하게 되면서 갈등 소강기로 접어들게 됐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보도량에 있어서 갈등 증폭기에 제일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갈등 소강 잠복기에 더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단일팀의 의미가 뭔지. 오히려 단일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언론의 선제적인 보도보다는 갈등을 쫓아가는 증폭기에서 보도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강기로 접어들면서 올림픽이 개막되고 나면 한겨레 신문의 보도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조선일보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일단 빈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잠복기에서 증폭기, 단일팀 이슈가 체육 이슈에서 사회 갈등 이슈로 전환이 됐다.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저도 그 당시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2030 세대의 반발이라는, 그것도 현실이죠. 분명히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반발이 표명화되면서 이 시기에 보도가 전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여기에 또 집중 보도하고 한겨레신문도 집중 보도, 이 시기에 제일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사후 반응적인 취재와 보도 중심으로 대응했다. 그러니까 선제적인 어떤 보도가 아니라 사후 반응적, 갈등이 전복되는 걸 쫓아가는 방식의 보도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질적 분석으로 사설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사설은 총 이 기간 동안 한 달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조선은 7개의 사설을 단일팀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13개, 물론 여기서 혹시나 빅하이스 검색에서 빠진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종이신문도 사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더블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설이 단일팀 중심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10년사 단일팀에 대한 합의, 그리고 올림픽 개막을 중심으로 사설의 논조도 바뀌고 있다. 사설의 어떤 논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신문은 단일팀 구성 배경과 단일팀에 대한 우리 남한 사회에서의 반발, 그리고 남북 교류와 평화에 기여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상이한 시각을 드러낸다. 근데 저는 이런 시각의 차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문이 다른 논조로 어떤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와 보수 입장이나 이념이 사설 내용, 이것도 역시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전혀 부끄러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소개했지만 사실과 또 미래의 전망들이 제대로 녹여 들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설의 내용과 주장은 상이하지만 신문의 관점에 따라서 단일팀 이슈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 강조 배제라는 프레이밍 기법을 이거는 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언론이 하는 모든 걸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고 또 강조하고 또 배제하는 그런 기법들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었다라고 질적 분석을 했습니다. 사설 내용의 질적 분석에서도 제가 갈등 잠복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가, 또 갈등 증폭기에는 어떤 사설들이 등장했는가를 제가 그 발제문에서는 좀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갈등 그 잠복기에는 한겨레가 한 건의 사설을 내놨고 조선은 3건의 사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설을 보면 남북 회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평창올림픽과 그 적들, 대한민국 개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없다면, 이런 사설들이 등장했습니다. 1월 초, 그리고 한겨레는 군사훈련 연기가 남북회담에서, 이때는 단일팀이 부각되기 전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중심으로 한 사설들을 분석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신문의 관점과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전복기가 1월 9일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소식이 전해지고 남한사회 2030 세대 일부가 반발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사설의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4건, 한겨레는 5건입니다. 1월 15일 태극기와 우리 소수들 땀 눈물이 남북 정치 도구인가, 그래 여기서 정치쇼, 그리고 북한의 핵폭이 될까, 사실 단일팀 구성과 핵폭이와는 사실은 다른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연계시키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1월 16일에는 북왕조 선전장 만들어주는 이전 3기 올림픽 유치했나라는 사설이 등장하면서 예술단 파견과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반면에 평화올림픽 의미 키워줄 남북단체 구성 제목에서부터 평화올림픽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증폭기에서는 사설을 통해서도 양 신문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게, 이제 올림픽이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때는 2월이 되면 올림픽 개최가 기정사실화되고 북한 팀이 와가지고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고, 또 언론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피소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들인데, 이거는 정말 어떤 면은 참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스토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언론 또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면 2월 6일, 2월 7일 한겨레 신문이 이때 7개의 사설을 등장시키고 조선일보는 사설을 등장시키지 않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어떤 뭐 프레이밍 전략이라고 언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막바지에는 감동과 올림픽 울림준 단일팀 평화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고,
이 사설에서 또 특히 인상적인 것은 단일팀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례를 보기 삼아 관계 당사자에서 일찍부터 깊이 있게 논의해라.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라라고 한겨레 신문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스키 단일팀 2월 26일에 보면은 일치월장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스포츠 이상의 그 큰 감동을 주었다. 평화의 메시지였다. 아까도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의 감동과 울림과 정치, 근대, 사회, 문화적 파급력, 이제는 스포츠가 콘텐츠로서 문화 콘텐츠로서도 우리 나라의 어떤 경제와 어떤 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파성, 산업성 그게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언론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북한 핵이나 정치쇼, 정치 의도와 성급하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한겨레는 지나치게 또 단일팀 구성의 긍정적 측면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뒤에 보면 어떤 기자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등 소강기는 올림픽과 단일팀의 긍정성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조선은 사설로 의제화를 하지 않았다. 이거를 언론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무보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무보도도 일종의 전략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제로 삼지 않는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제라는 프레이밍 기법의 작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를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언론학계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정부 중심 뉴스가 많았다. 전체적인 뉴스가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가 통일부 특히 뉴스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보원으로서의 출연이 많았고 또 정부 중심의 발표 저널리즘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오보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김여정이 구금이 됐다, 김누구가 처형됐다, 그 정말 물론 그도 외신을 받았었다, 이런. 근데 조금 더 확인하고 좀 더 현장을 취재했다면 그런 정말 오보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그 보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외신을 받았어도 어떤 형태든 간에 보도를 내놓을 때는 저는 처음부터 좀 그게 너무 좀 현실에 안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특히 남북체육교류나 남북교류에 가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중심 제도 많았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크게는 뭐냐면 여야 또는 진보 보수나 대립을 부추기는 보도 관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갈등에 치중했을 경우, 갈등 그 현상에만 치중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이슈의 해결, 이슈의 어떤 합리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대안 모색이라는 관점들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의 변화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정부의 소통 능력이 첫째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통일부 중심으로 여기 뒤에 보면 어떤 기자가 통일부의 갑질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특히 대언론, 대국민 소통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스포츠 전문가, 남북 체육 교류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정부의 어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가 이 정보를 독점하는 바람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언론의 정보와 의제 생산 기능의 강화, 또 정책 생산자이자 정보 생산을 생산하는 정부의 소통 노력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밑에 보면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국민소통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스포츠 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주의, 그리고 그걸 엑스퍼티즘이라고 미국에서 많이 해요. 사실 전문가라는 게 지금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이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황으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나치게 우리 사회는 전문가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제가 스포츠 신문 부장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스포츠 전문지 같은 경우도 남북체육교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종합적으로 다르다는 거고 또 스포츠 정신이 정치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체육과 정치랑 항상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언론의 상업성 때문에 클릭수를 위해서 자극적 기사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면 논란 이런 거는 당시 현장 취재했던 분들한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클릭수 때문에 많이 확대 재생산될까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전문 기자들이 정말 훈련을 잘 받았는데 아쉽게도 종합지와 같은 계열에 있어도 서로 교류가 없다. 종합지 스포츠 담당 기자와도 교류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지금 하나가 삭제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지금 위에 제목이 잘못돼. 이분은 지금 기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지금은 언론학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응원단 외모 기사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상업적인 보도가 문제다. 그 다음에 근데 앞으로도 인터넷 매체 또는 소셜 미디어 때문에 이런 보도가 양산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단일 팀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 이분이 얘기한 건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공동참가나 단일팀이 지나치게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강박증에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갑이다. 이 문제도 그래서 통일부와 체육 기자단을 위해서 남북 체육 교류 언론 보도 준칙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분은 스포츠 신문 부장이 아니고 과거 종합지에 기자 생활하다가 지금 언론학 교수로 있는 분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본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신성호 전 중앙일보 기자님, 대인 기자님이고 언론학 박사님이 제안한 걸로 제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거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언론의 변화, 또 언론의 어떤 역할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현장 확인에 뒷처리 요구가 많다. 클릭수를 위해서 무슨 보도가 나오면 사실하기보다 그대로 받아쓰고 보자식의 보도가 문제다. 발표 저널리즘, 받아쓰기 저널리즘으로 했을 때 현장 확인의 취재, 팩트 파인딩 노력을 통해서 진실을 보도하면 독자의 신뢰가 돌아온다. 저는 이 어떤 주장이 앞으로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한 언론의 보도의 변화, 그리고 남북 평화에 기여하는 언론의 보도,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이 주장이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조금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